자, 일단은 수학 2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자, 어제 이제 함수의 극한하면서 함수의 극한이 뭔지 일단 알아봤고, 그다음 두 번째, 극한이 존재하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수렴이 아닌 경우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우리가 발산이다라고 불렀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기억이 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함수의 극한들을 다룰 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돼. 하나가 뭐냐? 기하적으로 그래프로 살펴본다는 얘기거든. 그래프로 살펴봤을 때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는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연산을 하는 방식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이다. 극한의 기본 성질이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극한의 기본 성질이 뭐죠? 라고 얘기하면 수렴하는 것들끼리, 그러니까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는 극한값 자체가 뭐가 되지 않으면, 0이 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가 된다? 무조건 수렴이 나온다는 얘기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렴하는 값들이 도대체 어디로 수렴하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생각을 조금 해야 돼. 만약에 이제 애매모호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부정형은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제 수투에서 특히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0분의 0꼴입니다. 하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하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될 거고, 어제 하지는 않았지만 0 곱하기 무한대꼴까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타입이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이 녀석의 식조작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든지 아니면 유리화를 통해 가지고,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통해 가지고 뭐를 제거한다? 부정형을 제거한다. 자, 부정형을 제거하는데 우리가 보통 0으로 가는 원인이라고 해서 영인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오케이? 영인자라고 표현을 쓰기도 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x가 a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x가 a로 가까이 가면 x 빼기 a라는 이러한 녀석들 영인자라고 부르기도 해. 0으로 가는 원인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영인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녀석들? 루트 x 빼기 a도 일종의 영인자가 될 수는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산을 통해서 제거가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제거가 다 되고 나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이건 뭐 조금 이따 하면 될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자, 차수 비교하면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자, 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자, 뭐가 어떤 대상들이 있는데, 가령 루트 fx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gx가 있는 이러한 꼴이 있을 거고, 여기에 뭐 x가 어디로 가겠죠. 그러면 얘에 의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었는데, 얘가 부정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부정형이야. 서로 박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랑? fx랑 누구랑? gx에 뭐? 최고차는 뭐가 돼야 돼? 일치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런 형태가 일단 나올 거란 말이야.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뭘 해주시면 되느냐 하면 한쪽은 0으로 하고 한쪽은 무한대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에 일단 들어오면 돼. 일단 들어오면 돼. 교재가 요거 일단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런 형태는 먼저 뭐부터 하느냐 하면 분수 형태가 등장을 해요. 통분을 하시고요. 간단하게만 정리해 줄게. 통분을 하시고 식조작을 합니다. 식조작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부정형이 제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식조작이라고 해봤자 또 동일합니다. 식조작이라고 해봤자 동일합니다.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유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됐지? 그러면 저런 식조작을 통해 가지고 싹 다 정리가 될 텐데, 자 어디 한번 보실 거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저기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느냐? 기본 1-6번 한번 봅시다. 기본 1-6번. 기본 1-6번. 그 이제 수열의 극한 앞부분 쪽 잠깐 보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것만 좀 보고 있으면 돼. 자, 여기서 보면 어디부터 볼 거냐? 1-6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4x의 제곱이고 더하기 5x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자 얘는 뭐 변형하고 자주 갈 필요 없잖아. 뭐 어디로 가는데? 무한대. 끝 됐죠? 무한대입니다. 뭐 더 이상 여기서는 체계적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 자, 그다음 두 번째, 얘 발산입니다. 발산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x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4가 있을 거고 빼기 x인데, 자, 이 식을 변형할지 말아야 될지는, 자 여기에서는 부정형인지 아닌지는 일단은 박빙이 돼야 돼. 서로 힘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서 박빙이 되어야지만 뭐다? 변형할 수 있는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 뭐라? fx랑 gx의 최고차항이 일치해야지만 수렴할 가능성이 1말이라고 생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면 아예 생기지가 않아요. 최고차 계수가 같지 않으면. 자, 최고차 계수가 얘를 생각을 해주면 얘는 결국에는 루트 x 제곱과 동일함으로 무한대로 가게 되면 같잖아요. 이때만 이제 한다는 얘기야. 자, 유리 한번 해봅시다. 유리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3x 플러스 4가 됩니다. 어떡하시지 분자? 됐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 밑에 얼마가 돼? 루트에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4고 뒤에 얼마? 더하기 x가 되고 리미트는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얼마다? 2분의 3이다. 됐지? 그래, 2분의 3입니다. 자, 뒤에 연습 문제를 찾아봅시다. 뒤에 연습 문제를 보게 되면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저기 있습니다. 연습 문제의 8번 봅시다. 연습 문제의 8번. 연습 문제 8번 있거든요. 음. 8번에 하나 볼게요. 1번만 볼게. 연습 8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거고 루트에 x제곱 플러스 ax입니다.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ax가 되는데 이거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 그러면 얘는 앞선 문제와 다르게 어떤 차이가 있나? 얘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되겠지만 얘는 미정계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딱 보니까 관찰했어요. 됐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야. 그래서 유리화 시켜주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유리화 시켜주면 누가 되나요? ax에 몇 배 생긴다? 2배 생긴다. 여기까지 해되시죠? 분자. 자 그리고 분모에는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루트 x 제곱에 ax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루트 x제곱에 빼기 ax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다시 꼴을 파악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차수 비교로 가야 되겠죠. 차수 비교를 갔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데? 2분의 2a가 되는 거고 얘가 a가 얼마가 되더라? 4가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여기서 뭐 할 게 따로 없네요. 할게 따로 없는 것 같고 앞에 잠깐 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연습 문제 6번 볼게요. 연습 문제 6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봐봐. 유리가 좀 했었으니까 6번 보시면 자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의 x. 자 문제부터 먼저 적을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얼마가 된다?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다. 이게 얼마가 돼? 5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x가 어디로 가게 된다? a로 가게 되는데 꼴 파악부터 먼저 한다 그랬지? 0분의 0꼴이야. 맞지? 0분의 0꼴이야. 따라서 얘가 0분의 0꼴이 되는 거니까 이제 x 빼기 a다라는 이 녀석을 제거한다라는 목표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x 빼기 a 밑에 거는 어쩔 수 없죠. x 빼기 a고 여기에 x 더하기 a가 됩니다. 위에 있는 녀석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x 제곱으로 묶어내서 계산을 해줘도 되겠지만 뭐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합시다. 그게 좀 더 낫겠지. x로 묶어내면은 여기 뒤에 있는 게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x 빼기 a가 등장하는 거고 x 더하기 a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도 뭘 해주느냐면 2로 묶어내서 좀 정리해 주시면 플러스 2에 x 빼기 a 하나 있고 x 더하기 a 하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요거 제거되겠지. 그리고 약분해 주면은 이제 뭐다? 부정량 벗어나는 거니까 끝나는 거겠죠. 오케이? 저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되겠지. 대입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됐지? 끝?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에서 2로 묶어내서 정리해 주시고 자 대입까지 해볼게. 그러면 A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얘는 0이 되지 않는 거니까 그냥 2A가 되겠지. 그 다음 위에 있는 거는 A에 2A니까 2에 여기 제곱이 붙을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이런 형태에서 그냥 2A가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여기 A 집어넣으면 2A가 됩니다. 그러면 2A, 2A, 2A 있으니까 다 사라질 거고 A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된다? 5가 되겠지. 그러니까 됐어? 그랬어요? 왜 뭐 틀렸어? 왜 대답이 없니? x 빼기 a, x 더하기 a. 어디? 2가 아니고 어디? 뒤에 하는 뒤에 항이. 아 맞네. 뒤에 항이. a 집어넣자. 아 a 집어넣으면 4a구나. 미안. 4a입니다. 4a. 4a. 4a가 될 거고 a고 여기 같은 경우 2가 되겠네. 그러면 오케이? 됐어? 2가 되겠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a 값이 3. 됐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자 이제 조금 더 진도 나갑시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살짝 보고 저기 있는 0 곱하기 무한대꼴 저 부분 한번 살짝 보고 다른 내용들 좀 정리 한번 해볼게. 4번입니다. 4번이래. 3번입니다.
아니 4번이니까 먼저 하자. 적었으니까.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에 루트에 x 플러스 1분의 위에 1 빼기 1이 되는 상황이고, 자 얘도 꼴을 파악을 해야 되겠지. 꼴을 파악하면 x가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실제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근데 퉁쳐서 굳이 부호까지는 따져줄 필요가 없을 거고 0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0이라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되겠네. 오케이?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니까 우선적으로 뭐야? 통분부터 먼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통분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는 분수 연산을 먼저 한다는 얘기야. x 플러스 1분의 위에 1 마이너스 루트에 x 플러스 1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 이 녀석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요거 보이죠? 요거 결국 0분의 0꼴입니다. 뭐가 되었어요? 0을 딱 집어넣으면 얘가 0으로 가고 여기 있는 이 녀석도 0으로 가는 거니까 0분의 0꼴을 제거하기 위해서 얘 이식을 변형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얘는 1로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합니다. 유리화를 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등장하겠네. 자, 밑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있을 거고 x분의 1 하나 있고 루트에 x 플러스 1 하나 있는데 뒤에는 뭐가 곱해진다? 여기 있는 유리화를 했었던 조식이 들어오겠죠. 1 플러스에 루트에 x 플러스 1이 등장한다. 여기까지 됐어? 됐지? 그러면 유리화해가지고 여기 이거 약분하면 되겠네. 됐죠? 약분하시면 여기다 이제 다시 0 집어넣으면 되겠죠. 0 집어넣으면 얘가 1이고 0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지? 됐어? 이해돼? 지금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 어제 한번 했었어. 어제 거는 내가 영상을 줄게. 알겠지? 어제 건 내가 영상을 줄게. 자 그리고 어디 보셔야 되느냐 하면 3번입니다. 3번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x 빼기 1분의 1이라. 자 얘도 0을 집어넣으면 이쪽 부분이 0분의 1이니까 무한대 꼴로 갈 거고 0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될 거란 말이야. 무한대 곱하기 0꼴이잖아. 맞지? 얘 또 마찬가지야. 유리하시면 되겠지. 아 유리한데 분수 계산 먼저 해주면 돼. x 빼기 1분의 여기는 x 빼기 1이고 그 다음 여기 더하기 1이죠. 없어집니다. 대입하면 되겠지. 없어집니다. 얘 없어지고 얘랑 사라지니까 x 빼기 1분의 1에서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0만 집어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입니다. 끝!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넘어갑시다. 두 가지 내용이 남았어요. 크게는 세 가지죠. 두 가지 내용이 남았습니다. 자, 대소비교입니다. 대소비교입니다. 극한 세계에서 대소비교인데,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fx가 누구보다 gx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가 있을 텐데 각각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된다라고 친다라면 자 뭐 한다고? 수렴한다고. 서로 지금처럼 수렴합니다. 알파로 한없이 수렴하고 베타로 한없이 수렴한다 이 얘기야. 자 그랬었을 때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극한들 세계에서도 그대로 저렇게 유효하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분수가 gx가 더 큰데 둘 다 수렴한다라고 친다라면
알파 근처에 A로 가까이 갈 때 알파 근처에 한없이 다가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근데 GX가 더 컸어. 그때가 더 크거나 같다 이 얘기예요. 맞아 되겠어? 이해되죠? 자, 얘가 그러면 비단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느냐면 얘가 무한대로 갈 때에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한없이 커질 때에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도 이렇게 다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이게 대수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 두 번째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gx가 hx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를,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hx가 각각 알파고 얘를 뭐라고 둘까요?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같은 곳으로 갑니다. 자 fx랑 hx가 이 대소를 가지는데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에 여기 들어있는 이 gx가 그러니까 알파로 가고 fx도 알파로 가고 hx도 알파로 가게 되면은 그럼 결국에는 얘는 어디로 가게 된다? 누구? 중간에 있는 이 gx 또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간다는 얘기야. 자, 마치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hx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는 거야. 쓱 가는 거야. 오케이? 쓱 가는 거고. 그 다음에 fx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fx 자체도 이렇게 쓱 가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갑니다. 위쪽이 hx고 밑에 있는 이 녀석이 fx예요. 그리고 여기 정중앙에 누가 지나느냐? 정중앙에 gx가 이렇게 지난다고 칩시다. gx가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말 그대로 이 얘기야. 자, 근데 a로 가까이 가. 여기서 x 이퀄 a가 여기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hx도 fx도 여기 있는 이 부분의 함수값 자체가 어디? a, 알파에서 전부 다 만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끼어있는 이 녀석이 끼어있는 gx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소가 여기 gx가 여기 hx와 fx 사이에 무조건 들어있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면 어디에서 a 근처에서 얘도 알파로 수렴하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게 된다라는 얘기고 얘는 생각보다 많이 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용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주의해야 될 거 하나, 그게 뭐냐 이겁니다. 얘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 간혹 가다가 이제 자기 혼자 소설을 쓰는 경우도 좀 있어요. 자, fx가 있어요. fx가 gx보다 이번에는 같다가 들어가지 않고 작대. 그리고 여전히 나머지 관계들은 유효합니다. 나머지 관계들은 유효하다고. 여기 저기 이거 보고 있어. 이거 보고 있어. 이게 수투 수업은 딱 1시간밖에 없거든요. 1시간밖에 없으면 늦으면 안 돼요. 오케이? 이 칠판 한 판 채워지면 그냥 집에 갈 거야. 니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시간밖에 되지 않고 이제 영상은 계속 업로드해서 올릴 테니까 내 링크 보내주면 그걸 좀 참고하시면 돼요. 오케이? 링크 보시면 자 fx가 지하라. 어제 못 올 것 같다. 못 온다 하더라고. 어제 못 왔잖아. 니들도 마찬가지야. 니들도 마찬가지야. 니들은 어제서 못 들었어. 니들은 어제서 못 들었어. 리미트가 뭔지, 무한대가 뭔지, 맞지? 난감하지. 네, 보여줄게. 리미트가 뭔지 난감하지.
자, 일단은 영상 보고 만약에 안 되면 다시 해줄게. 알겠지? 그러면 쌤 따로 뭐 봐주던지. 일단 봐오니까. 자, 얘가 fx가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가 있어. 자, 이게 생각보다 이제 오답률이 높거든요.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아요. 자기 식대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 근거로 문제를 풀 생각을 하셔야 돼. 항상 의심하라는 얘기야. 본인 스스로 납득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판단하는 기준은 근거는 여기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그랬어요. 자, 판단하는 근거들은 전부 다 여기다 마련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만 머릿속에 제대로 익히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거짓입니다. 이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냐 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야. 자,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커도 크거나 같은 거고 같아도 크거나 같은 거야. 이까지 납득하니? 자, 양수야. 양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의 의미가 뭐지?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참이란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둘 다 성립해도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다. 참이야 거짓이? 거짓이지. 왜? 0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뭘 알 수 있어요? 집합의 포함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사과이면 과일이다. 내가 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사과이면 과일이다. 이거 누구나 애한테 물어보다 알아. 사과이면 과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과일이면 사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상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포함관계에서 큰 쪽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조건 참이에요. 거꾸로는 발레가 생기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과일이면 사과이다. 말이 안 되잖아. 딸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발레가 생기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봐. 얘가 어떤 상황인데 이 상황은 영역이 줄어든 상황이야. 누구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이면 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맞죠? 얘이면 얘이다. 참이잖아. 얘이면 얘이다로 가야 돼. 갖다가 안 들어가면 이건 거짓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갖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다. 그리고 다시는 할 일이 없을 거야. 이제 내신 할 때는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자 됐지? 이렇게 갖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내가 뭔가 이 식을 바라볼 때도 크다 들어가거나 크다 같다 들어가 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굉장히 이제 넓은 범주 안에서 정리들을 만들어 놨어요. 참인 명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활용해 주시면 된다. 자, 이거랑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가우스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가우스입니다. 가우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있을 건데, 자, 가우스야. 가우스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을 텐데, 자, 얘는 크게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방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조금 전에 배웠었던, 자, 극한의 대소를 이용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실전에서 좀 더 많이 이용을 하긴 하겠지만, 그것도 지금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 한번 봅시다. 가우스 2 플러스야. 얼마죠? 이렇게 좀 해볼까? 가우스 2 플러스 뭐라고 얘기하면 돼? 2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네. 가우스 2 마이너스라고 얘기해 봅시다. 2 플러스라는 얘기는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2를 기점으로 이보다 살짝 크다라는 얘기지. 살짝 커요. 살짝 큰데 그것이 한없이 2에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야. 근데 자 2 마이너스죠. 2 마이너스가 되면 2보다 살짝 작은 거야. 정말 살짝 작으면서 2에 한없이 다가가는 그 상태인데 진행형으로 다가가는 상태인데 가우스를 취하게 되면 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이기 때문에 얼마가 돼? 1이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자
가우스에 x 제곱이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있는 이 녀석들과 이 녀석들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굉장히 큰 세계에서는, 끝자락 세계에서는 얘는 결국 누구랑 거의 동일해지겠네요. 굉장히 커. 굉장히 커. 한 1경 정도 있어. 상상할 수 없는 정도. 거기에서 살짝 뭐 어떤 특정 점수보다 크냐 작으냐가 의미가 있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의 움직임이 누구랑 동일할 수밖에 없느냐면 x제곱이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조금 미흡해.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어떤 x가 있어. 이 x는, 자, 우리가 곤충이 머리, 가슴, 배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 실수라는 부분도 딱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가 소수 부분이에요. 하나가 뭐예요? 정수 부분이에요. 자, 이거를 안 들어봤다라고 할 정도로 뻥치지 말고 이건 다 들어봤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정수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준다? 가우스 X로 표현해 주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됐지? 이렇게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느냐?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사뭇 어떤 특정한 정수로 가는 상황과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주느냐? 가우스 X를 뭐로 변환하면서? X 빼기 알파로 변환하면서. 오케이? 소수 부분을 덜어내준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뭐로? 알파가 뭔가 있겠지. 이 알파는 뭐다? 그냥 그 특정한 숫자의 소수 부분이 되겠지. 누구의? x제곱의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바꿔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우스가 있고 여기 꽤나 복잡한 식이 있을 텐데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별 자체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우스 별이라는 녀석을 뭐로 취한한다? 얘를 별에서, 자기 자신에서 소수 부분으로 드러내는, 소수 부분을 빼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별이 어디로 갈 수도 있느냐 하면 별이 정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이 정수로 가는 상황은 이 정수보다 살짝 큰지 작은지가 값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그래서 자, 정수로 가게 된다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도 봐봐. 이 별이라는 녀석이 어떤 특정한 정수 플러스래. 가우스 별은 어디로 가겠어요? n으로 가겠죠. 이해돼요? 이해돼? 이제 이것 좀 설명하니까 좀 이제 좀 이제 뭔가 좀 못해 먹겠네 그런 생각이 드나? 이렇게 정리까지 이까지 해야 돼. 미안하지만 이까지는 해야지 뭐 바로바로 맞출 수 있으니까. 됐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딱 줄어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일단 설명을 해줄 거고, 자, 두 가지 관계.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잘했어요? 됐지? 자, 직접 문제 하나 풀면서 내가 설명을 조금 더 이어나갈게요.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기본 1-7번입니다. 기본 1-7번입니다. 자, 기본 1-7번에는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이게 성립한대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을 구하시오.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에 뭐가? fx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2로 가까이 가는데 우리가 뭘 생각해 준다? 얘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2로 가까이 갈 때 얘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라는 것만 봐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2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냥 얘는 다 연결되어 있는 2차 함수, 다 연결되어 있는 2차 함수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죠. 대입해 봅시다. 대입하니까 어디로 가니? 3으로 가네요. 대입해 봅시다. 대입하니까 얼마로 돼? 되지? 12고 9니까 3으로 가죠. 뭐 쓴다? 왜 쓴다는 얘기야? 양 끝이 3으로 가는 거니까 중간에 있는 얘는 어디로 간다? 가시죠. 끝.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뭐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자, 여기 2번이라고 적을게. 2번이라고 적으면 자, x분의 12가 있을 거고요. 가우스 3분의 x가 될 거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줄게. 방법 1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조임 정리를 사용해 줄게. 얘를 일명 뭐라고? 샌드위치 정리 또는 조임 정리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샌드위치 정리 또는 조임 정리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면 가우스 별은 항상 누구보다 작거나 같지? 얘는 의미하는 바가 최대의 정수잖아. 가장 큰 정수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는 누구를 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넘지 않기 때문에 별보다 작거나 같아요. 오케이? 이해돼요? 그럼 당연한 거잖아. 근데 최대의 정수니까 별에서 1을 딱 뺀 값보다는 얘가 더 클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별 빼기 1보다는 얘가 크다 이 얘기야. 이까 됐어? 이까 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써봅시다. 3분의 x의 가우스 값은 3분의 x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맞죠? 근데 누구보다 3분의 x 빼기 1보다는 커요. 이까 됐죠? 여기에서 뭐를 곱해준다?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얘랑 얘랑은 볼 필요도 없이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x분의 12가 곱해지고 여기도 x분의 12가 곱해지고 여기도 x분의 12가 곱해지면 제일 마지막의 숫자는 그냥 약분돼서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서 4가 될 수밖에 없고 얘 또한 분배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용해서 뭔가를 하든지 어찌됐든 건지 간에 얘는 얼마가 된다? 4로 가잖아요. 그래서 뭘 이용해줬다? 좌측과 우측이 동시에 4로 가니까 중간에 있는 녀석도 어디로 가더라? 4로 가더라. 이게 딱 조임 정리를 이용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이럴 정신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좀 간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꼭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누가? 여기 있는 이 안쪽이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준다? 자기 자신에서 소수 부분을 빼준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에서 소수 부분을 빼가지고 여기 있는 이 가우스 값을 재구성합니다. 이렇게 됐지?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준다? x분의 12를 곱해주고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게 얘가 방법이고 실전에서는 이걸 훨씬 더 활용을 많이 합니다. 나도 이걸 잘 쓰지는 않아요. 가르쳐줄 때만 쓰겠지. 오케이? 이렇게 간다는 게 하시면 돼요. 분배하시면 얘가 4가 됩니다. 분배하시면 얘가 x분의 12 알파가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껏 해봤자 알파의 값은 커봤자 1보다 작아요. 알파는 커봤자 1보다 작고 작아봤자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됐어?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4라고. 끝. 자,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내용이 있을 텐데 몇 가지 조금 더 해볼게. 중요합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정리를 사용할 건데 얘를 사용할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가 알파로 가요. 자, 분수식이 형태가 있어요. 분수식이 수렴합니다. 알파로 수렴합니다. 분수식이 알파로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에 fx가 0으로 갑니다.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두 개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에 gx가 0으로 가더라. 자, 조금 더 풀어서 적어볼게. 분수식이 있을 텐데 알파로 가면 분수식이 수렴하는데, 자, 분모가 어디로? 0으로 가면 자동으로 어디로? 분자 0으로 간다는 얘기야. 됐어?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유는 너무 간단해. 얘 뭐한다? 수렴한다. 얘 뭐한다? 수렴한다. 수렴하는 것들끼리 곱할 수 있죠. 곱하면 얘 나오잖아요. 오케이? 됐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수렴 성질에 의해서. 수렴 성질에 의해서 곱해주면 간단한 얘기니까. 자, 그래서 얘를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남았어요. 자, 그러면 바꿔서 얘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얘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알파로 가는데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자,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가는 거야. 분자가 0으로 가게 되면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라는 건데, 자, 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거는 주의입니다. 자, 주의를 왜 기울여야 되느냐. 나중에 이제 이게 진위 문제가 나오거든. 기니디 있는데 참거짓,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물어보면 어설프게 배웠었던 학생들이나 계산 위주로 했었던 학생들 다 틀릴 거예요. 얘는 다 틀립니다. 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잘 들어보세요. 자, 뭐가 여기서 이렇게 갔었을 때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fx를 만들어야 돼. 뭘 해주면 만들어질까요? 얘는 뭐 해주면 만들어지죠? 여기는 이 수식과 이 수식을 자연스럽게 탁 곱하면 얘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극한들끼리 탁 곱해서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밑에는 뭐예요? 그 위에 있는 거와 유사하게 뭐 해주면 되겠어? 근데 탁 곱하면 안 되잖아. 뭐 해주면 돼? 나눠줘야 되잖아. 나눠줘야 되잖아. 누구를? 얘를? 아니지. 얘를 얘로 나눠줘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눠줘야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식을 내가 2번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식을 내가 1번이라고 얘기하면 2번 식을, 자, 중요합니다. 이 1번 식으로 나눠준다. 여기가 중요해. 나눠주니까 뭐였다는 얘기야? 그렇지. 나눠주는데 절대 뭐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이해돼요? 끝. 저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거짓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적으면 거짓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본다라면 여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얘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게 보장 안 되면 그냥 얘는 거짓이 되는 명제가 되는 거니까. 자, 다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하나만 딱 하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뭐 지금 몇 시쯤 됐어? 반쯤 됐나? 49분이라고? 49분이야. 49분이야. 혜성이는
저기 가가지고 내 링크 보내줄 테니까 그거 다 듣고 가면 돼요. 알겠지? 어제 했었던 거 하고 가면 돼.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이게 극한, 이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함수의 극한에 시간을 좀 많이 쓸 거예요. 일부러 많이 쓰는 거야. 함수의 극한이 있고, 그리고 연속이 있고, 그 다음에 미분에 관련된 미분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을 거고, 적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보통 중간고사 때 한 미분 초입부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극한과 연속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고, 여기서 첫 단추를 제대로 안 끼워 놓으면 뒤에 가서 다 무너지니까 여기 좀 한 번 더 할 거야. 극한 부분에서는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자고. 자, 한두 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네. 몇 번 보시느냐? 기본 문제 10번 봅시다. 기본 문제 10번입니다. 일단 10번에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위에 a의 x-2x의 제곱은 b가 돼.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럼 봐. 이게 의미하는 바를 끊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수렴하는데, 분수식이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될 수밖에 없다. 즉 a 빼기 2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a가 얼마가? 2가 될 수밖에 없다. a가 2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다? 0인자가 x-1이니까 얘를 제거하려고 생각을 조금 해야 된다 라는 얘기라서 위에 있는 녀석을 뭐로 묶어낸다? -2x로 묶어낸다. -2x로 묶어내면 x 빼기 1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거 x 빼기 1이니까 약분해서 사라지면 얘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시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1로 가까이 가는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면서 뒤에 있는 거는 x 빼기 1이 되는데 이게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더라.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자, 분수 함수가 수렴한다라는 건데 3분의 1이 약간 특징이 있죠. 0이 되지 않는 거야. 0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 분자가 이번에는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가더라 라는 얘기라서, 자, 방식은 다양해요. 방식은 다양한데, 자 보세요. 이제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야. 오케이? 그러면 b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b는 마이너스의 1 더하기 a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집어넣읍시다. 그럼 집어넣게 돼버리면 x제곱에 ax의 마이너스의 1 더하기 a가 될 수밖에 없고, 얘는 인수분해 되잖아요. x-1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x-1에 x 더하기 1 더하기 a로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고, 따라서 b가 되는 거고, b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했어요. 딱 뭐가 등장하도록? x-1이 등장하도록.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네. 자, 이제 대입 한번 해봅시다. 대입하면은 위에 있는 분자의 x-1, 분모의 x-1 사라질 거니까 그대로 2 더하기 a 분의 1이 3분의 1이더라. a가 얼마가 됩니다?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옆으로 가시면 이제 어디 뭐 할 공간이 별로 없네. 거기 보자고. 기본 1-11번입니다. 자, 기본 1-11번에 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로?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fx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자, 그리고 거기에 줄 쳐야 됩니다. 다항함수 또는 다항식 fx
중요합니다. 다항식 다항함수 fx 뭐 이런 거야. 그 챗GPT나 아니면 제이남이나 이런 데 있잖아. 거기다 다항함수 쳐봐봐. 다항함수는 어떤 함수야? 라고 얘기 딱 쳐보잖아. 그러면 너무 아름다운 좋은 함수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미분도 되고 연속도 되고 적분 가능하고 뭐 이것저것 다 되는 함수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다항함수는 그래서 특히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만 배우고 다항함수스럽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히 다항함수는 차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웬만하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얘가 무한대로 가고 위에도 무한대로 갔다라는 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1로 갔다는 얘기잖아. 차수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차수가 똑같으면서 최고차 계수가 1이었다는 얘기니까 fx를 뭐라고? x제곱이라고 미안 2x제곱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오케이? 뒤에는 뭔지 몰라요. 뒤에는 뭔지 모르는데 그 뒤에 뭔지 모르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자 뭐 있어요? 거기 보시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2로 가까이 갈 때 2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데 뒤에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뭐라고 적으면 된다? 2x제곱 플러스 뒤에 뭔지 모르는 미정계수 2개니까 관계식이 2개가 나오면 돼요. 그게 얼마나? 관계식이 2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관계식은 뭐야?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거니까 분자 0으로 가는 거에서 관계식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8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다라는 관계식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뭘 해준다? 이 b를 집어넣어서 좀 식을 조작해야 되겠죠. 식 조작 한번 해봅시다. 식 조작하시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서 식 조작 조금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되느냐 2x제곱에 더하기 ax가 되는 거고 b 자리가 누가 되느냐 이 항 딱 시키면 되겠죠.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조금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2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얼마 해주면 되는데 2 1 뒤집어놓으면 0 나오는 거 맞지? 2 1 됐고 여기에 a 더하기 4 2하면 되나? a 더하기 4 여기에 얼마? 2 하면 되나? 2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만 붙여주면 되겠네. 자, 요런 형태로 크로스 해주시면 중간에 또 튀어나올 거니까 그럼 위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분자에 있는 녀석은 x-2 하나 있고 분자부터 정리할게. 남아있는 거 2x 더하기 a 더하기 4. 자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x-2에 x 플러스 1이라고 해주면 되겠네. 자 그리고 어디로? 여기 들어있는 이 x가 어디로 가게 된다? 2로 가게 된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없어질 거니까 남아있는 거 집어넣으면 되겠네. 8 더하기 a를 누구로? 3으로 나눠주면 그 값이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a 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요. a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5 집어넣고 b 값은 2 나옵니다. 잘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요까지 하고 자 숙제는 어디 한번 해보시면 되느냐 하면 기본 했죠. 유제 1-7 1-7에서 어디까지 해보시면 되느냐 9 1-9 아 저것도 안 했구나. 그 다음에 유제 1-13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15야. 그 다음 연습이 있어요. 연습에 1-1에서부터 1-19 1-1에서부터 1-19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연습 문제 1-14 15 하면 되겠네. 1-14
4, 15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셀을 내가 좀 줄 텐데 셀이 어제 만들어야 할 소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셀은 못 만들 거야. 셀은 다음 시간에 좀 줄게요. 17, 18, 19, 17, 18, 19 하면 되겠네. 셀은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수고 하셨고 갑시다.